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의 혼술 3월 14일 목요일 저녁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지금 정치권에 들어온 뒤에 한동훈 현상, 한동훈 효과를 불러일으키면서 총선을 사실상 원톱으로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공동선대위원장들이 꾸려져서도 전부 다 현장에 묵혀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선거 현장에 묵혀있기 때문에 지원 유세 이런 것은 엄두도 못 내죠. 뭐 나경원, 원희룡, 안철수, 윤재옥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혼자서 사실상 총괄 직책을 가지고 선거를 뛰고 있는데, 몇 가지 지금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가령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한동훈 효과가 아주 극적으로 잘 나타나고 있는데, 과거 2020년에 참패했던 지역이죠, 서울. 정당 지지율은 서울에서 압도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서울의 각 격전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민주당에게 좀 지는 지역이 많다. 자, 그래서 한동훈 원톱이 너무 도드라지니까 다른 실제로 후보들은 좀 가려지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일부에서는 뭐 피로감 얘기도 나오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매일 현장에 다니면서 바람몰이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지금까지 바람직했지만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상황으로 끝까지 선거를 가는 게 맞느냐, 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선거에 플러스가 될 것이냐 마이너스가 될 것이냐, 자, 그런 문제인데, 제가 오늘 짚어드리려고 하는 것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부산에 가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상당히 의미 있는 발언을 하나 했습니다. 뭐냐면은 총선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인데, 그거 뭐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죠. 총선 이후에 패배를 하게 되면은, 국민의힘이 패배를 하게 되면은 한동훈의 정치는 거기서 끝납니다. 더 이상 갈 수가 없죠. 첫 무대에서 선대위원장, 총괄선대위원장, 뭐 비대위원장 중책을 맡아서 사실상 공천의 큰 줄기도 혼자 다 정리를 하고, 물론 뭐 공관위원들도 있지만은 다 정리를 하고, 특히 이 용산 윤석열 대통령의 의정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공천에서 사실상 38명의 용산 참모들 중에서 지금 공천 받은 사람 얼마 안 되죠. 다 탈락을 했습니다. 장차관 출신들 중에서도 뚜렷하게 어떤 공천을 받아서 편안한 지역에 간 사람도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한동훈 작품이다.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모든 책임을 지고 권한을 행사를 하고, 또 그러고 결과에 책임을 지는, 자,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엄청난 팬덤이 생겼는데, 선거가 끝나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그 문제를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동훈의 개인기로 지금 그 선거를 치르는 상황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오늘 부산에 갔는데, 부산에서도 완전히 부산이 디비졌다, 뭐 그런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제가 오늘 부산 상황을 간단하게 오마이뉴스 스케치 기사로 소개를 드리죠. 오마이뉴스는 상당히 좌편향된 언론이죠. 그런데 오마이뉴스가 오늘 한동훈의 부산 그 현장 스케치를 이렇게 썼습니다. 자, 14일 오전 부산 북구 구포시장 입구, 한동훈이 타고 온 차량에서 모습을 드러내자 지지자들의 함성이 떠나갈 듯 커졌다. 한참 동안 한동훈을 기다렸던 이들은 끝없이 연호를 쏟아냈다. 상기된 표정의 한동훈 위원장도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자, 이 모습들은 사실상 대선 후보를 방불합니다. 다른 언론에서는 박근혜 그 대선 후보 때 왔을 때, 부산에 갔을 때도 그런 열기는 없었다. 저번에도 마찬가지죠. 저번에 부산에 가서 1992 티셔츠, 롯데자이언츠 우승한 해 마지막 해 그 티셔츠를 입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 열기가 오늘도 그대로 있습니다. 자, 오마이뉴스 기사는 또 이렇게 씁니다. 전통 시장을 통과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다. 비켜주세요. 나와요. 나와 넘어집니다. 시장 길목 곳곳이 한동훈 위원장을 만나기 위한 인파로 가득 들어찼다. 쉴 틈 없는 사진 촬영, 악수 요청에 한 위원장 주변에 보수 유튜버들까지 진을 치면서 발걸음은 더 늘어졌다. 좁은 공간에서 통제가 쉽지 않다 보니 한동훈 위원장이 동선과 다른 곳으로 가는 예상치 못한 그런 상황도 발생을 했다. 자, 이렇게 좌편향된 언론에서도 그 현장 분위기를 쌩쌩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를 방불케 하는,
대선 후보보다 더 뜨거운 열기가 있었던 그 현장이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찾은 곳은 부산 북구 사하구의 전통시장입니다. 여기는 낙동강 벨트라고 불리는 것이죠. 이 지역의 국회의원은 지금 민주당 전재수 그리고 최인호 이가 현역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지를 찾아간 것이죠. 부산 안에서도 적진을 찾아간 셈인데 거기서 뜨거운 환영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팬덤을 지금 형성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선거가 지면은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책임을 지고 이제 떠나겠죠. 다시 정치하기 어렵습니다. 자, 근데 승리했을 때 어떻게 할까? 유력한 대권 주자로 부상이 될 텐데,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비대위 활동이 끝나면 내각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이야기했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후계자로 삼겠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죠. 정치권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간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만약에 총선에서 승리를 해도 이 당장 정치, 그러니까는 비대위가 끝나면은 전당대회가 열려야 되죠. 선거에 지든 이기든. 그런데 이겼을 때 전당대회가 열리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당 대표에 출마를 하는 출마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국회의원은 아니지만은 이쪽 대권 안에서, 당 안에서 자기 세력을 넓혀가서 나중에 대선 후보가 되는 방안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안 할 것이다. 일단 정치를 한번 떠나지 않겠느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 해외에 나가서 공부를 더 한다든가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당장 자기 당권에는 도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부산에서 한 말을 제가 제 촉으로 보면은 35년 정치부 기자 생활을 한 제 촉으로 보면은 그게 아니다. 만약에 선거에서 이기면은 계속 이어갈 수 있다. 정치권에서. 그래서 바로 전당대회도 출마를 할 수 있고, 가령 그러다가 전당대회 출마 안 하더라도 정치권 주변에서 어떤 역할을 맡아서 하다가 나중에 보궐선거 같은 것이 치러지면 할 수도 있고, 자, 그런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읽히는 말을 하나 했습니다. 뭐냐면은 오늘 상인연합회에 갔다가 이 국보시장을 가로질러서 거리 반대편에 마련된 연단에 올랐는데, 자, 이 연단 주변에 서병수, 그리고 북구의 김도업, 사상의 김대식, 수영의 장예찬, 해운대 갑의 주진우, 해운대 어의 김미애, 금정 백종현, 이 여당 총선 주자들이 다 직결했습니다. 부산 지역에. 여기서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약속을 합니다. 부산 시민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연단에 올라서. 뭐라고 하냐면은, 일단 저는 이번 선거에 출마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출마하지 않는데 나를 선택할 수 있다. 바로 주진우, 장예찬, 김도업, 여기 후보들을 선택을 하면 저를 선택하는 게 됩니다. 일단 이 비대위원장이니까는 나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제가 4월 이후에도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고 정치하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 선택해 주십시오. 제가 함께 할 겁니다. 저희가 부산 시민의 삶을 끝까지 책임질 겁니다. 승리를 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과 같이 정치를 하겠다. 제가 끝까지 정치하기를 바랐습니까? 4월 총선 이후에도. 그러면 이 사람들이 승리를 하면은 자기도 같이 하겠다. 그 국민의힘이 이기면은 본인도 정치를 같이 하겠다. 이 그냥 현장 적석에서 한 말을 이 학대해서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지금까지 이렇게 쭉 은행을 보면은 말을 함부로 절대 하지 않습니다. 뭔가 말 속에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4월 총선 이후 자신이 가려는 길을 슬쩍 제시를 했다. 그만큼 지금 선거 승리가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치를 계속하고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까지 다 열어놨다. 당권 도전, 그 다음에 또 대권을 가기 위한 당권 도전의 가능성도 다 열어놨다. 자, 이렇게 읽힙니다. 그만큼 지금 최근 한동훈 비대위원장 본인도 듣고 있겠죠. 너무 원톱 1인 체제로 가서 개인기 위주로 총선하는 것 아닌가 이런 말들이 나오지만은 본인이 총괄 선대위원장 맡고 선대위원장은
그 현장에 그 본인의 지역구에 있는 중진들을 배치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본인이 원탑으로 다 하겠다는, 책임지고 하겠다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하겠다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오늘 발언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 이게 윤석열 정부의 운명, 그리고 그 여당의 그 정치적인 명운뿐이 아니라 한동훈 위원장의 정치적 장래까지 다 걸려있는 그런 일전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